예, 앞부분에서 2020년 세계 정세 전망을 그냥 뭐 큰 그림을 제가 이제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10월 달에 했던 그 피터 자이언하고 인터뷰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이미 그 피터 자이언 인터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날 저는 가가지고 뭐 그 친구랑 만나서 그냥 뭐 순수하게 학술적인 또 기자들이 말하는 그런 인터뷰라기보다도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아주 그 인포멀하게 비공식적으로 뭐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피터 자이언이 지금 책을 한 권 또 썼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두 권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두 권이 뭐 상당히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잘 팔렸는데 그 세 번째 책을 이제 또 쓰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의 제목이 Disunited Nations입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국가들이 연합한 것을 얘기하는데 국가들이 연합이 다 이제 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야 된 국가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가 The Scramble for Power in an Ungoverned World. Scramble for Power라는 건 뭡니까? Scramble 그러면은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뭐 물건 하나 주술라고 그냥 막 다 달려가는 뭐 이런 것을 스크램블이라고 그러는데 권력을 위한 뭐 그냥 뭐라고 뭐 하여간 스크램블입니다. 이는 언가번드 월드. 언가번드라는 게 뭡니까? 이게 통치가 안 되는 세계죠. 통치가 되려면 경찰이 있어야 되고 또는 뭐 그 두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 권력을 위한 국가들의 와해된 국가들의 뭐 스크램블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내년 3월 3일 날 나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전자본은 벌써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 앞에 있는 책 두 권을 번역했던 그 홍지수 선생이 지금 이미 번역 중입니다. 아마도 그 미국 원문 나올 때 한국판도 같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책 역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터 자이언하고 만나가지고 뭐 조선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그 김행김 출판사에서 이제 그 자리를 주선해 줘 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만나 가지고 그 당신을 우리 그 독자들한테 한번 그 제 방송 듣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라 그랬더니 Hi, my name is Peter Zion. I'm a geopolitical strategist,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that I help people make sense of the world. My clients run the gamut: agriculture, industry, manufacturing, the military. It really doesn't matter. I just help people understand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for them. 이 친구가 이제 자기를 I'm a geopolitical strategist. 나는 지정학적 전략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정학적 전략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시민들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대처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이런 그 컨설턴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다가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 그 돈 투자해도 되느냐? 그럴 때 이런 피터 자이언 같은 그 전문가들이 그 나라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하는 그 학문적 기반을 지정학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지정학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봐라. 지정학적 전략가라는 것이 뭔지를 정의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지정학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문제, 데모그래피, 인구 통계학 문제, 밀리터리 스타디스, 군사학, 그리고 무역, 그리고 금융, 농업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 가지고 한 나라의 그 나가는 방향을 예측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국제 관계를 예측을 함으로써 그 기업가라든가 뭐 주로 이제 이 사람한테 그 의존하는 이 사람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가 많아요. 기업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전략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는 한국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하냐 그랬더니 자기 미국에서도 꽤 소문난 사람이다라고 이제 아주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키가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서 뭐 고개를 쳐다봐야 돼서 너 그 트럼프보다 더 크냐 그랬더니 내가 트럼프보다 5cm나 더 크다.
트럼프가 1m 90입니다. 이 사람은 1m 95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농구 선수급으로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냉전이 끝난 이후에 전략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전략 없는 나라가 된 것은 뭐 이유가 있죠. 너무나 세면 전략이 없어도 됩니다. 뭐 지가 워낙 세면은 전략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약한 나라일수록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요. I am probably the only person in geo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thinking about the future without being 하여간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유일한 지정학적 전략가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야, 너 말고 조지 프리드맨 박사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면은,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 연구소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소장으로. 그래서 자기의 그 포머 보스다. 그 자기가 모시고 있던 보스인데, 조금 그 나온 관계가 이렇게 그 매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그 사람 얘기하기 싫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이 액시던털 슈퍼파워라는 책이 이제 있죠. 뭐 우리가 이 책은 아예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액시던털 슈퍼파워하고 앱센트 슈퍼파워라는 책을 보실 텐데, 이 액시던털 슈퍼파워를 제가 이제 미국을 겨울에 갔다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바스 앤드 노블 서점을 들어갔다가 저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앞에 서문 읽고 중간 읽으면서, 이야, 이런 끝내주는 책이 나왔구나 그러고 뭐 그냥 거의 뭐 주저하지 않고 사서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사실은 겨울에 휴가를 갔다가 네 책을 발견하고 저걸 읽느라고 휴가를 다 망쳐버렸다. 그랬더니 뭐 낄낄거리고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사람이 지정학적으로 정말 우연히 정말 초강대국이 됐는데,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방점이 있는 겁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이거 뭡니까? 미국이 너무나도 막강해졌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 신경을 안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국제 정치는 disorder.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이 오게 되지. 예, 이게 바로 이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하나의 그 특이한 시각인데,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미국이 정말 액시던털 슈퍼파워가 됐는데, 그 액시던털 슈퍼파워, 액시던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이 말이죠, 지금 20년 후에 미국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얼떨결에 생각 없이 뭐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 석유가 나오고, 물론 그 석유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강대국이 되질 않죠. 그것을 어떻게 캐내는지,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말고 다른 뭐 프레커라는 책 보면은 그것을 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 땅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미국은 이 사람 얘기로는 교통망이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로가 뻗어나가는데 이것처럼 좋은 교통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시장까지 나를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천혜의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은 액시던털 슈퍼파워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지는 태양, 중국은 뜨는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너희 책이 번역되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국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더니만은 그 말 맞다고 그러면서 미국은 뭐 석유, 가스, 내가 그 어느 글에 보면은 500년 쓸 석유와 가스가 있다라고 그 말도 질문했더니,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500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50년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직접 뭐 이건 100% 확인된 거, 이런 거는 50년 정도는 확실히 쓸 수 있고, 그 아주 작게 보면은, 그러니까 석유가 모자른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이고, 석유 패권,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지고 미국을 흔들었습니다. 세계를 흔들었던 그 시대는 끝나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앱센트 슈퍼파워라는 책은
그 액시던탈 슈퍼파워의 후편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 이제 부제가 이랬죠. The Shale Revolution and the World Without America. 미국이 이제 석유도 충분하고 그래가지고 국제 문제에 열심히 개입하지 않아서 세상은 미국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야 될 것이다. Absent 슈퍼파워. 미국은 국제 정치에서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본시 글로벌리스트지만은 자기가 이제 이 민족주의자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글로벌리스트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앞으로 고립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트럼프 말고 미국에 혹시 그 민주당의 글로벌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바뀌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런 건 뭐 절대로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글로벌리스트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이 돼도 아니냐 그랬더니 뭐 물론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말랑말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늘 다 할 거다.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특이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Anyone who follow Trump will be harsh on China. 그러니까 누구라도 트럼프 다음번 대통령이 된 사람은 harsh on China, 중국에 대해서 아주 세게 얘기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대부분 좀 울적하다. 그 피터 자연이 이런 말도 했었죠. 한국은 바다에서는 한국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일본하고 육지에서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중국하고 그 사이에 껴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미국은 너네를 옛날처럼 도와줄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그렇게 본다. 자기 솔직하게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니네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엄청난 나라로 남아야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한국은 Japanese Sphere of Influence란 말을 쓰더라고요. 일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게 될지 모른다. 하긴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 중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일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권에서 탈피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지 않는 한 또는 중국이 승리하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은 한국의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예측을 했는데 이 피터 자이언뿐만 아니라 조지 프리드맨 박사도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일본의 영향권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일본이 본질적으로 중국보다도 우수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피터 자이언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 일본하고 잘 지내라,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그 아시아에서 막강한 나라가 되면은 일본은 미국한테 맘먹는 맞짱 뜨는 나라가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론적으로 맞짱 뜰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할 거다. 역사의 그 경험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원 디멘셔널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경제력이 세든가 뭐 그런데 미국처럼 종합적인 초강대국이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때 뭐 진주만 이후에 일본이 핵폭탄까지 이제 얻어맞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프리드맨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우리나라 신문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40년 무렵에 한국이 이미 통일을 이룩하고 그리고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만주를 놓고 중국하고 경합을 벌일 것인데 그때 2040년 무렵에는 만주가 한국 거가 될 거다고 예측을 했다. 네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개의 단계가 있을 거다. 그런데 자기는 그 얘기가 맞다고 본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다라고 본다고 대답을 해주는데 그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가 통일을 이루고 만주를 차지하는 것보다 중국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너희가 만주까지 다 점령하고 그럴 가능성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비관적으로 중국의 미래를 아마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은 다 논리가 다 있습니다. 중국이 왜 자기가 보는 강대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책에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그 앱센트 슈퍼파워의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깃발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 맨 왼쪽에 있는 데는 깃발이 빠져 있어요. 그게 미국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미국 깃발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깃발이 있어요. 강대국 깃발을 갖다 꽂을 깃대가 7개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빠지고 6나라가 있는데 그 6나라에 중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래서 제가 그 뒷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실수한 거냐? 그랬더니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중국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강대국의 반열에 끼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거를 영어로 읽겠습니다. But I see Korean unification as more likely than Chinese survival. 중국이 살아남는 것보다 한국이 통일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은 아예 강대국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또 뭐 한국에 다시 2020년 봄에 또 초대를 받아서 어디 그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서 또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 물론 이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따져보아야 될 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탄탄하게 우리가 그 뭐 21세기의 태양은 중국이야라는 얘기는 지금 거의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을 정도죠. 예. 이 미국 젊은인데 지금 40대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그 자기의 그 동생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입양을 했는데 자기 동생은 그 한국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 자기가 이번에 처음 왔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좀 호감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그 자신이 넘쳐 흐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이제 오래 살다가 지금 뭐 콜로라도로 이제 이사를 갔고 그리고 자기 자가용차가 텍사스에 있을 때는 일제 그 프리우스라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국 그 SUV 투썸인가? 투썸 그걸 타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한국에 대해서 호의도 있고 그런 그 젊은 학자라기보다도 젊은 그 분석가였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뭐 이 사람의 책을 우리가 다 맞는다고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읽으면서 우리의 그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미리 이미 찍어둔 지 오래된 것이지만은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우리가 이 책이 이미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책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물어보고 이 친구가 아주 상당히 솔직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뭐 금년 2020년에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